안녕하세요. 모든 국어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적 걱정이 가장 크시죠? 국어를 놓고 보면 사실 내신에서도 등급을 받는 게 쉽지 않고 이번 수능을 놓고 보면은 국어 만점자가 28명에 불과했어요. 전체 응시자가 44만 명이 넘었는데 국어 만점을 받은 학생이 28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라는 이야기도 되고, 한편으로 그만큼 국어가 어떤 입시에서 당락을 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가서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맞춰서 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관련해서 커리큘럼도 제안 드리려고 해요. 특히 지금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방향성을 잘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1학기 기말 정도에 이제 우리 학원에 와서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1학기 기말부터 와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 중간고사 성적은 또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겨울방학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 좀 자기한테 잘 맞게,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어떤 방향을 좀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 그 뒤에까지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1등급 받은 학생들 좀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제가 이 아이들 어떻게 지도했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어에서의 목표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결과적으로는 성적 잘 받고 대학 잘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좀 입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상위 대학에서 40% 이상으로 정시 반영 비율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정시가 중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수시를 버릴 수는 없고 또 정시에 내신 반영이 도입되는 부분도 있어서 수시도 또 잘 챙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수시나 또는 정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신 공부가 사실은 수능 공부랑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국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시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꼭 내신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시간 동안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그게 결과적으로 내신에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공부를 잘 챙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공부들도 꼭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좀 계획을 하고 이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그냥 당장 3월 모의고사 또는 당장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단편적인 접근이고, 그렇게 뭔가 특강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끝에 가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어를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지금부터 내신과 수능을 이제 3년의 계획 속에서 잘 채워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국어라는 과목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라고 할 때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국어의 특성이 있어서 그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국어라는 과목으로 1학년까지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명이 좀 바뀌죠. 그렇게 볼 때 국어는 사실은 하나의 과목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들이 하나에 모여 있어요. 문학, 비문학, 문법, 그리고 화법, 작문 또는 매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국어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넓은 범주고, 어떤 친구는 문법은 잘 되는데 문학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내신에서 문학 문법은 수월하게 했는데 수능 비문학이 너무 어렵고, 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극단적으로는 어떤 친구도 있냐면, 제가 수업했던 친구 중에 이제 1학년에서 보는 4번의 정기고사 동안에 문법은 하나도 안 틀린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얘는 현대시만 나오면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현대시가 시험 범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는 그거에 맞는 좀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국어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고1까지는 공통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고1에서는 문학, 문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내신에 이제 골고루 좀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서 평소에 비문학에 대한 훈련을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윤동주 시가 나오고 중1에도 윤동주가 나오고 고3에도 윤동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처럼 2달 만에 이거를 딱 끝내고 그 다음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거를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고3까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영역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고전을 들었어. 그럼 이제 고전 2달 들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강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어를 좀 꾸준하게 하면서 계속 심화 그리고 똑같은 시를 읽더라도 오늘 읽은 거 그다음에 1년 후에 읽은 거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어가 어쨌든 독립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글 읽기 훈련이 잘 됐을 때 다른 영역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국어만 잘하는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제가 이제 3학년 클리닉 수업하고 이제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걸 보면은 국어만 잘 봤어요. 이런 친구는 잘 없고 국어를 잘 봤으면 대체로 다른 것도 잘 봤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거 다 잘 봤지만 국어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국어는 약간 이제 도구적인 성격이 있어서 국어를 잘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어떤 글을 읽고 이제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봤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안에는 문학, 비문학, 문법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능을 생각하면 비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별도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문학은 내신을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틈틈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1학년 내신을 생각한다면 문학, 문법 요 두 가지를 튼튼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읽기나 화법 작문도 국어 교과서 안에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 조금 중요하게 변별력을 가지고 문항으로 출제되는 거는 문학 문법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채워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통과목, 수능에서 공통과목이라고 불리는 것, 문학, 독서. 이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튼튼하게 지금부터 기초를 잘 잡아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신 문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내신 문법, 수능 문법이 뭐 원리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일단은 문법 자체가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으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 1학년에 필요한 내신 문법을 먼저 해놓으면 돼요. 고2 같은 경우에선 내신에서 문법이 거의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1학년 내신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려워해요. 시험에서는 오히려 문학이 좀 더 변별력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문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학기 선행으로 겨울방학 때 1학기 거,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먼저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두 달 동안에 뭔가를 끝낸다. 그리고 국어를 좀 한 것 같으니까 요번에는 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어는 심화해서 공부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어떤 능력들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내신을 제외하고 이제 한 거의 28주 정도 계속 이제 일반적인 수능 수업을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를 하는, 그래서 1년 동안 국어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관 커리큘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학하고 비문학 이 두 가지는 약간 코어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문학, 비문학은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1월, 3월, 5월 여기까지는 수능 공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1학년 1학기에 필요한 문법적인 개념들, 좀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해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내신에서도 1학년 2학기에 필요한 거, 수능에서도 조금 심화된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선행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1학년 1학기에 이제 대체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문법 중에서 현대 영역이에요. 따라서 겨울방학 때 현대 문법, 그 중에서도 1학년 1학기에 바로 시험 보는 것들을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내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면 내신에서는 사실 충분히 시험 잘 보고 문법에서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2학기에는 대체로 문학도 고전문학, 문법도 고전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법에서도 고전문법을 할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방학 때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 내신 때 좀 더 깊이 있게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1, 3월 그리고 7, 8월 요런 시간에는 조금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고 5월하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 사이에요. 보통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잘못하면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막 우리는 애가 타는데 막 놀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5월, 10월에는 어떤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낯선 현대시 또는 이제 빈출되는 가사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중등과정에서는 비문학을 딱히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을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좀 이제 생각의 패턴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10월에는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5월에는 경제, 10월에는 과학을 공부할 거예요. 네, 이제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비문학 문법을 수업할 거라서 그 부분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비문학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왜 이렇게 비문학 어려워할까 이제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비문학을 풀 때 매번 새로운 지문을 만난다는 게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고 집에 가서 의문의 변동의 문제를 풀면 배운 거를 적용해서 푸니까 공부할 때 좀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좀 이런 게 되는데 비문학은 예를 들어 여기 제가 뭐 환율에 관한 지문을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 지문에서 환율을 쭉 공부하고 갔다고 해서 집에 가서 막 경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또 다른 새로운 비문학 지문을 만나야 하니까 이게 오늘 공부한 게 바로 적용되는 느낌이 좀 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능력들이 쉽게 얻어지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한 것과 이게 성적으로 또는 어떤 성과로 바로바로 보여진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숙제를 만약에 오늘 두 지문 푸는 게 숙제였는데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비문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두 지문 말고 네 지문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비문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어떤 전략으로 가냐면 세 가지인데요. 보통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할 때 그냥 읽고 그냥 풀어 이런 그냥 아주 근본적인 문해력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고 어떤 구조적인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아주 뭐 다른 성격은 아니고 둘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루고 다만 이제 평가원 지문들을 보면 유사한 구조와 유사한 패턴 그리고 유사한 출제 포인트를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맥락에서 독해를 하는 연습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환율 그리고 저기 왼쪽에는 인식론 관련된 지문을 실어놨는데 사실은 인식론이나 환율이나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내는 이제 독서 지문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에 나왔던 지문들의 개념이 활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평가원에서 한 번 나온 개념은 사실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자기가 낸 기출문제는 아이들이 이미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배경처럼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 지문들을 열심히 잘 공부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 좀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식도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 어떤 구조 독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이제 배경도 잘 쌓아놓는 거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요번 10주 동안에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앞에 3주, 뒤에 4주는 비문학을 좀 중심으로 수업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한 학기 선행으로 문법을 해놔야 되니까 3주는 문법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3주 동안에는 수업에서 문법을 다루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요약을 하는 게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는 문학, 문법, 비문학 세 가지를 계속 꾸준하게 10주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구조별로 먼저 한번 독해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법 수업하는 동안에는 비문학 요약하면서 자기가 그 구조를 좀 체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사주는 영역별로 이제 빈출되는 주제들을 묶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저의 목표는 아이들이 비문학을 읽는 훈련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내신에서 가장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문법도 한 번씩은 다 받고,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1년 동안 쭉 이제 연결해서 듣고 나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일단 비문학 문법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김지인 선생님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국어에서 수업하는 강사 김지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뒤에 부분 문학 쪽이랑 과제 관리 이쪽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좀 문학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지금 딱 올라왔을 때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학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문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자, 이거에 대해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10주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에 대해 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상향식 독해와 하향식 독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암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해 가는 걸 하향식 독해라 부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갈래 기본, 그리고 개념어죠. 기본적으로 어떤 현대 시나 소설에 대한 기본 갈래 개념도 없는 상태이고 아이들이, 그리고 개념어라 부르는 필수 개념어죠. 수능이나 내신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져 있는 상태, 그걸로 이제 작품을 바라보는 걸 기본적으로 하향식 독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래에 대한 이해, 내용을 좀 전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념어, 꼭 좀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업 커리를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식 독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거든요. 상향식 독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말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 여기 나와 있는 문학 작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은 항상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문학을 못하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보면 다 이것만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봤으면 그 작품을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내용의 주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보고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 보다, 이건가 보네 하고 그냥 땡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분석력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용적으로 외운 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상향식이 맞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예측하며 읽되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문학 작품이 뭘 말하는지를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분석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0주 동안에 요걸 기르는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쭉 10주 동안 진행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 겨울방학 동안에는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승리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내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겠죠. 그때부터 좀 성과가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먼저 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의 개념어겠죠. 그 기본적인 개념어들의 흐름대로 쭉 나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과정 동안엔 수능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고3 기출까지 활용을 해서 다 모의고사, 수능의 형태에 있는 그 문항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11종 국어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문학 10종 교과서에 있는 그 작품들에서 중요하고 꼭 좀 이 지금 나오는 문학 개념과 가장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작품들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왔을 때 과제부터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도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국어에 되게 약한 이유, 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어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어려운 단어들은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비문학 문법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 이 내용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성적표가 또 배부가 될 거예요. 또 과제 했던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과제가 미흡했을 때는 그날 최대한 다 끝내고 보낼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학원도 많이 다니고 빡빡해져요. 특히 이제 수학이 평일에 굉장히 많이 깔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날에 또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 최대한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정말 안 될 시에는 평일에 따로 불러서 어떻게든 과제는 다 마무리시키고 다음 주로 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자,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따로 피드백 문자가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와 관리 부분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건 손필기를 제공을 할 거예요.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가끔 이제 아이들이 진도 교재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눈도 초롱초롱하고 했는데 필기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사실 뭐 필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꼭 필기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집 가서 복습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승리쌤도 마찬가지로 문학과 비문학 이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꼭 알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필기를 좀 정리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손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이 문학 쪽이고 오른쪽이 비문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은 상향식과 하향식 독해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요즘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 지금 이제 올라와서 처음 비문학을 접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비문학 제재 자체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항상 비문학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꼭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에는 체크를 하는 연습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내용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왼쪽에 정리를 하면서 필기를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손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여기가 이제 정말 제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매일 푸는 주간지의 형식으로 좀 제공을 할 거예요. 이제 결국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과제가 나가긴 하지만 그냥 던져주는 식의 그런 과제로 절대 내지 않고요. 매일매일 일정 양을 정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저희도 그냥 많은 양의 문제를 그냥 주는 건 제일 편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줘봤자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전혀 크게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배웠을 때 이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나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문제를 엄선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로 대부분의 문항은 다 모의고사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은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내용들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 시험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서초에 있는 기출 문항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신 문제, 내신형의 문제들도 쭉 깔아놓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저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최상위권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내신에서 미리 대비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자어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한자어와 사자성어로 좀 구성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자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학의 기본 개념어들이죠. 기본 개념어들 학습하게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되게 뭐 채권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좀 잡고 가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거는 저희가 과제 구성이 모의고사 한 세트를 전체로 풀어보는 그런 과제는 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모의고사 한 세트를 그냥 풀어봐라 하는 과제는 굉장히 사실 무책임한 과제긴 해요. 그래서 일단 과제는 매번 모의고사의 그 지문의 형태를 익히는 과정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매달 모의고사 전체의 과정을 한번 풀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따로 좀 오게 해서 80분 시간 딱 정해놓고 앉아서 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매번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대1 개별 상담을 좀 들어갈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성찰과 성찰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이렇게 상담한다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또 상담해요?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긴 하는데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애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1대1로 따로 선생님과 있을 때 이야기하는 본인의 어떤 약점과 강점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이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이라도 계속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잘해가고 있고 못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확실한 방향성을 좀 제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테스트 부분인데요.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내용과 어휘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그거에 대한 매번 성적표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 그 성적표에는 당연히 내 점수 나와 있고 그리고 반 평균 점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뭐 한 5회 정도 해서 어떤 식의 성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반평균에 비해서 성적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어떤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끔 누적 성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코멘트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좀 달아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습의 어떤 강한 동기부여를 갖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고 학부모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저희와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왜 저희 수업을 꼭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항상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가 본인이 정말 납득이 된다라고 싶으면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 과정을 저는 항상 추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대화형 수업으로 매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달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충분히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등 선생님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매주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수능과 내신에서 국어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최적화될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거랑 또 좀 연결이 된 건데 저희는 절대 고등학교 1학년만을 위한 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인기 있을 만한 그런 강의들 열지 않습니다. 지금 고3 선생님과 함께 해가지고 계속 이 3년 전체의 커리를 따지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커리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쭉 다 공부를 해나갔을 때 정말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커리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된 지문과 넘치는 자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최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 그리고 현재 내신의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지문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료는 넘치는데 그 넘치는 자료 중에서도 최적화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관리 측면인데요. 저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그런 연락 많이 주세요. 선생님 라이브 수업을 같이 좀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들 그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쓴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좀 해이해져요. 하다 보면 중간중간 자꾸 나사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쪼이기 위해서라도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는 항상 동기부여를 하고 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완전학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저희 수업만 들어도 국어는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돌리는 그런
이런 커리를 계속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클리닉도 부족한 부분 없게끔 계속해 나가면서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게끔 완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표인데요. 저희 일단 1월 1일, 1월 2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표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규반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시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문법, 비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특강이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좀 부족할 만한 부분들, 정규 이외에 다른 걸로 좀 더 채워줄 만한 그런 필요가 있을 만한 특강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수미쌤이 아이들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잡아 나갈 거니까 이쪽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저희 학생들만큼은 언제나 최상위권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저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선생님과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고의 커리, 최고의 교재, 최고의 강의, 그리고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